미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우리나라에 중국이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을 둘러싼 인도 태평양 지역 동맹국 가운데 대중 압박에 직접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우리가 처음입니다. 사실상 미중 갈등 한복판으로 우리나라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뛰어들 것을 주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심차게 미국으로 출발한 윤석열 대통령 난감한 입장에 놓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부 정재훈 기자와 더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우리 정부는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라는 입장이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지금 확인된 사실만 좀 전해드리면요. 예.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 그러니까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관련 보도를 처음으로 내보냈는데 관련 보도 직후에 제가 이제 정부 쪽에 문의를 해본 결과 미국으로부터 관련된 요구를 전달받지는 못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또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뭐 미국 측의 요구를 우리 정부가 전달을 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직까지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첨단 기술 패권을 두고 미중 갈등이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파이낸셜 타임즈가 오보를 했다라기보다는 이 미국 백악관 측의 의중을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전달을 했다라고 좀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중국 국가 사이버 정보 판공실은 지난달 중국에서 판매되는 마이크론의 제품에 대한 보안 조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뭐 결과에 따라서 마이크론 제품의 중국 판매 전면 금지가 시행될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도를 더해가면 미국의 반도체 기술 통제에 대해서 사실상 중국에서 나온 반도체 보복 조치라고 좀 보면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에서 철수하게 되면 그 공백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즉 반사 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인데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 측이 사전에 경고장을 좀 날린 거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소식이라서 분명 메시지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출국한 윤 대통령이 청구서를 내밀러 갔는데 오히려 미국이 새 청구서를 보낸 셈입니다. 이 마이크론을 제재하는 건 사실 중국에게도 큰 부담일 텐데 그럼에도 미국이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와 우리 기업들 뭐 입장을 잘 정리해라 뭐 이런 요청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지난해부터 미국의 반도체 제재 동참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정부의 좀 선택이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뭐 D램에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D램에서는 전 세계 3위고 낸드 플래시에서는 5위 사업자입니다. 지난해 마이크론이 중국 본토에서 한 4조,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전체 매출의 한 11% 정도고 홍콩까지 포함하면 한 25%까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최첨단, 그러니까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수입액이 지난해 이제 483억 달러로 한 64조 원 정도라는 걸 비교하면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최첨단 D램이 이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정도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뭐 창신 메모리나 양쯔 메모리 등 중국 기업들이 기술력이 꽤 추격을 많이 했다고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본격적인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로 인해서 좀 그 격차가 쉽게 좁히지는 못할 거라는 해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중국 기업들이 자국 장비로 이제 지금의 기술력을 좀 쫓아오기 위해서는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더 걸린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리스크를 안고 마이크론을 제재해야 한다는 말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한국 기업들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워주게 되면은 중국이 가진 어떤 이런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이 이대로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거죠. 예. 현재 이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통제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이제 반도체 장비 직접적인 수출 통제가 그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상 보조금을 수령하면은 조건들을 여러 가지를 내놨잖아요. 뭐 초과 이익을 다 환수해라. 예. 또 이것도 뭐 기술까지 또 영업 비밀도 좀 보여줘라. 뭐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국에서 대규모 메모리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게는 두 가지 모두 치명적인 요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미국이 동맹국의 개별 기업의 어떤 지역 판매 전략에까지 좀 손을 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상황이 좀 어려워졌다고 봐야겠는데 이번 방문에 대규모 경제 사절단이 또 동행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 기대가 컸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얻어낼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경제사절단 앞선 리포트에도 나왔지만 122명, 뭐 우리가 예. 이름을 알만한 사람 다 갔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제협력, 미국과의 어떤 추가적으로 경제협력이 좀 기대되는 상황인데 사실 네. 업계에서는 뭐 추가적인 경제협력보다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지 뭐 반도체 지원법, 일명 칩스법이라고 예. 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기업들의 이제 수출 좀 유예 연장, 수출 통제, 지금 반도체 장비도 우리가 1년짜리 통제 유예를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10월에 다시 연장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또 보조금 지급 요건도 좀 반도체에 관련해서는 좀 완화를 해달라 이런 말들을 가서 좀 해야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어깨에 대한 달린 무게가 좀 많이 무거운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실 할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IRA로 현대차, 기아가 다 전기차 판매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이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뭐 수십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하는데 예. 어떤 혜택을 하나도 못 받고 불이익만 지금 받고 있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협상력을 높여야 된다.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윤 대통령이 좀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을 뜨기도 전에 파이낸셜 타임즈에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이번 한미 정상회담 협상이 좀 만만치만은 않을 거라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정재홍 기자였습니다.